섹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음흉으로 보였군요. 콧구멍으로 보기도 했어 난. 도끼 돌아봐 그랬더니 이거 빵 터졌거든요. 그쵸. 교수. 종이집 공동경제구역 연출을 맡은 김홍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역을 맡은 유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우진 역할을 맡은 김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덴버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팀의 교수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윤재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기차가 제2A 공동경제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판 종이의 집을 고민할 때 제일 염두에 뒀던 부분이 시간과 공간,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였고, 이 시대 배경과 관련해서 저희는 남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본을 다 본 다음에 굉장히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원작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작가님한테 좀 놀랐어요. 놀랐죠. 네. 솔직히 대본 컨셉 얘기 듣고 이거는 안 만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읽기 시작했어요. 대본을 읽고 매료돼서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 심장이 뛰는 그런 작품을 만난 것 같아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단일 강도 사건 역사상 최고액을 탈 거니까. 교수가 강도들에게 초유의 인질 강도를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리허설을 좀 많이 해서 좀 애들립도 좀 하고 좀 서로 감정으로 좀 뭉개고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사들도 좀 만들고 뭐 이러기를 조금 바랬었어요. 스케줄상 이제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었지만 교수는 헤드쿼터에서 혼자 이렇게 대사를 하다가 강도들은 막 이렇게 막 합일체가 돼 있는 거야. 맞아. 외로운 교수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저도 교수형이 왜 스케줄표를 만드는데 이만큼이 교수. 진짜 40씬, 40, 맞아. 60씬 막 이래요. 거의 정말. 감독님이랑 연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감독님. 전화를 한 내가 것도 아니고 없었으니까. 그 대사 혹시 감독님이 읽어주셨나요? 감독님이 우진이 대사도 다 해주셨어요. 뭐 제가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감독님. 솔직히 저는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첫신 딱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보다? 아니 놀랐지. 이게 그냥 노력을 하는 거고요. 배우분들이 하는 연기에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연기력 때문에 저희 씬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메이킹 없나, 메이킹? 어쨌든 교수 다들 힘든 밤 보낸 거 알아요. 해준 것만 해도 나는 운이 좋은 입장이에요.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도 했었어요. 오디션이 끝나고 도쿄야 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박명훈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구타유발자 캐릭터를 최고로 치는 게 그 주유소 습격사건 하셨잖아요. 거기 그 사장님 역을 하셨던 박영규 씨가 했던 역할이 제일 그러지 않는가였어요. 박영규 선배를 한번 넘어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주빈 배우 같은 경우는 이선 역할이 원작의 모니카고 미모를 뽐내시기로 유명하셔서 제가 이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 때 얼굴을 보러 딱 나오셨는데 국회에서 바로 오신 분처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여기에 총을 맞았어. 지금 이 부위에 무슨 주요 장기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야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 볼 수 있겠어? 저러면 진짜 그 윤주의 애들리브예요. GAN 간. 이런 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재밌죠, 저는 현장이 진짜. 없었으니까 네. 저거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 애드립이 하나 있었는데 네, 맞아. 편집된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이로비가 이제 제 바지를 막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였는데요? 너무 궁금하다. 피 처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런. 아니, 저게 지금 체지방이 몇 프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갈라지는 거죠? 10% 미만일 것 같은데. 미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쪽이랑 북쪽이랑 장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너무 많이 나서 나름 색상도 달랐어. 아, 네. 책상도 달랐어요? 오. 현재 쓰는 장비들을 최대한 고증을 하는 상황에서 갖다 놓으려고 했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었고 이쪽 팀과 이쪽 팀 전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팀과 남쪽 팀이 같이 하긴 하지만 섞여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약간 저 안에도 38선 같은 느낌이. 남북한이 어찌 보면 통일을 앞두고 단일화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분리된 채로 서로 각자의 모습을 가진 채로 섞여 있는 모습인 게 더 재밌겠다고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 세트가 저희 조폐국 옆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세트는 되게 초라했죠. 그러니까 저희 조폐국에 겉에서 비해서. 봤을 때는 군대 야전에서 쓰는 그런 막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맞아, 맞아. 화면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되게 분위기 있고 맞아, 맞아. 멋있게 네. 나오더라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참여역대입니다. 위기협상팀장 선우진입니다. 오시더라고요. 남자 세상에서 여자로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자리 싸우면서 거기까지 갔던 캐릭터이다 보니까 더 장면은 조금 세게 가고 싶었고 남편 빼기네 독한 년이네. 뒷말이 나는 찌질한 놈들이. 차무혁과 선우진의 차이는 선우진은 아이디어와 대화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고 차무혁은 정반대인 거죠. 인질들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있을지언정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 다른 생각들이 계속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에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시그니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가지고 가보자라고 해서 다 바꿔서 우리가 새롭게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와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갈 거는 가지고 가보자. 받아들여서 공감이 되는 거는 다 가져가 보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사실 진짜 협상가 분들이 이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머리카락 하나 내려오고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온전히 이 상황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 한 방에 잘 보여주는 그런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교수는 안경? 안경이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할 뻔했어요. 원작 교수는 그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 배우분이 원래 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하는 거를 캐릭터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수는 원작보다는 좀 음흉해요. 나는 섹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음흉으로 보였군요. 원작 덴버가 웃는 거는 도라이 같은 어떤 매력이 있다면 우리 덴버는 실없는 유쾌함을 가진 웃음소리로 이제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 인재를 처형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료들끼리 감시까지 하게 해? 동료들한테 총 겨눈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저 씬에서 저는 총이 무거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처음에 베를린 총을 뺐거든요. 3kg, 4kg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장총까지 메고 저 장면을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거의 몸살이 났었는데 베를린과 도쿄의 감정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가장 어리고 순수한 상태로 남한에 내려왔다가 절망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교수가 이 범죄는 단지 돈을 훔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도쿄는 끝까지 그 원래 교수가 가졌던 이상에 가까운 신념을 가장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면 반대로 베를린은 처형하라고.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하겠다 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해수는 진짜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교관을 하시던 분이 한국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다 직접 배워서 한 거고요. 그분이 다 합격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진정 어린 박수를 보낸다. 아예 그냥 싸우라고 등을 떠밀어 버리지 그래. 도쿄와 미선은 굳이 북한 말로 대사를 쓰지 않았었어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기도 하고 남한 문화에 쉽게 익숙해졌을 것이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나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향 사람 만나면 원래 서울말 쓰다가도 약간 사투리 그런 개념? 나오잖아요. 이종소 배우는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몰입감 이런 것들이 뛰어난 배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형인 줄 알았는데 둘이 동갑이었어? 동갑이어가지고 나도 몰랐다. 굉장히 강한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잖아요. 근데 상반된 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초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동창을 만난 의논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하고
김새가 안 좋아. 지금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어. 저게 음흉이에요. 조영민 캐릭터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보통의 남자들은 저렇게 못하거든요. 베를린의 카리스마와 딱 영민의 그 느낌이 너무 잘 붙어서 긴장감이 너무 잘 살아났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게 약간 좀 호흡을 더 가지면서 해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긴박한 급급하게 막 따라 하느라고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가? 결혼을 안 해봐서. 저게 부부싸움으로 놓고 생각하면 저렇게 폭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깊게 스며드는 계기가 바로 저 씬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자식 새끼 버리고 도망간 여자. 일단 덴버의 전사부터 엄마가 도망을 간 거죠. 그런 모성애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임신한 여자인 거죠. 미선이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히는 순간부터 책임을 져야 되겠다. 멜로 라인의 두 축이 이제 덴버 미선이 있고 교수 우진이 있는데, 덴버 미선은 조폐 구간에서 강도와 인질로 만났지만 젊은이들의 되게 무모하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다면, 교수와 우진은 어른들의 사랑, 사랑이라는 감정이 요동치다가도 목적과 일을 위해서는 배제할 수도 있고. 네, 기종이 좀 독특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다시 워치만 켜면 되는 거야? 공포 영화 같은. 근데 이 감독님이 이렇게 좀 즐겨 쓰는 렌즈가 좀 있는데, 관광 렌즈로 약간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좀 있어요. 맞아요. 표준 렌즈보다 약간 위압감을 좀 줍니다. 그리고 왜곡이 돼서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그거 맞아. 맞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박선호라는 캐릭터 맞아요.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예. 덴버와 미선이 차근차근 감정을 쌓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점프가 조금 많았죠. 그래서 갑자기 수갑을 꺼내고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을까? 잘 어떻게 찍어야 되지? 계속 고민하는 와중에 지태 씨 얼굴을 봤는데 둘 다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네. 전 늘 올라왔습니다. 조카 터너를 만나면 찍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촬영할 때 그 감정을 눈에 보이지 않은 언어들을 좀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된 어떤 느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네. 둘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지만 결국은 그 끝은 멜로로 풀어지는데, 변명을 딱 했을 때 윤진 선배님이 그걸 받아치는 눈빛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한 명 더 나온다. 난 이 장면 되게 재밌게 봤어.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맞아요. 거의 한여름 네. 제일 더울 때였거든요. 마스크 쓰고 숨 막혀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정말 들 정도로 좀 마스크가 정말 숨쉬기 힘들거든요. 땀이 분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맞아요. 흐르고 있는 땀이. 그래서 저 옷이 굉장히 두꺼워진다면서요. 아, 진짜 억울했어요.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못 믿어.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띡띡띡 되잖아요. 근데 아빠 이빨을 이게 뭐 이 장면이 웃겨 보이더라고요. 레이저 이렇게 딱 너무 왔을 때 이렇게 좀 하지 그랬어요. 거의 한 반나절을 저렇게 둘이 맞아요. 부둥켜하고 맞아. 서로 계속 더웠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앙상블이 참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광주박물관에서 찍었는데 입구만 쓰고 나머지는 다 CG로 만든 거고요. 그 명동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가는 건 싫었어요. 1912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고, 조폐국의 외형은 성벽을 차용을 많이 했어요. 성벽의 그 문양과 그 느낌을 살려서 외벽을 만들고, 밖에서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근데 안에선 나올 수 없는 곳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였거든요. 그 내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일을 진행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조폐국이라는 곳이. 근데 한국 현대 설계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대신에 그 안에 또 우리 한국적인 뭐 기와의 느낌들이라든지 벽돌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김성호 씨를 딱딱딱 보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게 그 한순간에 들켰다. 이게 너무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멋있었고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혔고, 저게 우연이었습니까, 감독님? 위치가 딱 그 네네네. 위치였는데 도쿄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돌아봐 그랬더니
이 감독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 색감도 좀 저희가 바꿨고 디자인도 바꿨고 특히 이제 눈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바꿔서 갖고 온 거라 배우분들이 저걸 쓰면은 진짜 연기하기 힘들거든요. 본인의 얼굴이 없으니까 지금 저 배우가 무슨 감정으로 저걸 보여주는 걸까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봐서 네네네. 너무 궁금한데 시야가 한 10이었으면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콧구멍으로 보기도 했어 나는. 달리는 눈이 이래요. 하이탈은요 눈이 원래 없어요. 맞아. 아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길어요. 눈을 키워봤어요. 근데 썼더니 하이탈이 아니야.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 넓혔어요. 아 이거 기분 전환 좀 해봤는데 어디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정말.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탈이 양반탈인데 양반탈을 썼으니까 각시탈을 해볼까? 유감님이 저 탈을 구해서 갖고 오셨어요. 너무 기괴하고 야, 저걸 다 쓰고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진입하면 안 돼요. 폐악해요. 네? 이미 침투 완료했습니다. 놈들이 가면을 바꿨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들킬 거라고요. 우혁이 형을 골탕 먹이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설레발떡 뛰어가는 모습 때문에 완성도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 안 상황, 밖의 상황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TF 본부 안에 확 들어올 때 살짝 내가 웃었어요. 너무 젖어서 들어오니까. 리허설 때는 말짱했는데 갑자기 정말 비 맞은 사람처럼. 이 체이싱은 정말 너무 명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씬이. 감독님이 참 저런 체이싱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장르를 참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찍으셨죠, 물어봤더니.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맞아요. 나눠서 찍었을 뿐이지. 장소만 4장소 정도 옮겨 다녔어요. 교수님이 차 안에서 막 허겁지겁 막 운전하는 게 너무 리얼해서 어떻게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크로마에서 찍으신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크로마에서 혼자 원맨쇼였습니다. 다 디테일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좀 따져주면서 약하게 할 땐 약하게 하고 앞에 비켜 할 때는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놓고 이제 연기를 해야죠. 네. 이 장면 찍을 때 그 세트 안에서 바톤 터치하면서 맞아, 내 맞아. 교수 차례 그럼 난 모니터링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턴할 때도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같이 촬영하고 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면서 봤던 것 그 상황이 네. 서로한테 되게 맞아요,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 저런 상상만으로. 감정을 실제처럼 만들어내고 너무 상황과 절묘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뜨려서 약간 좀 이렇게 소름이 돋아서 이제. 하우스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평지에 하우스를 다 세우고 그 안에 토마토를 심고 세팅을 다 한 거예요. 맞아요. 이 씬의 백미는 토마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저 타이밍. 상상도 못했거든요. 토마토가 연기를 하죠. 와, 그게 토마토 진짜 맞아요. 정말 너무 리스펙트하는 씬이에요. 저. 원작에서 여기서 벨라차오 음악이 나오면서 그게 사실 많은 팬들에게 너무 각인돼 있는 명장면이어서 좀 부담이 있긴 했었죠. 술 자리에서 이 벨라차오를 좀 한국식의 어떤 음악을 좀 찾아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넌지 씨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마지막에 감독님이 그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결정을 하셨어요. 참고로 그 노래를 제안한 건 접니다. 네. 행복의 나라로. 근데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 행복의 나라로도 그 자유를 향해 가는 그 이야기의 뜻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한대수 씨도 다시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걸. 네, 그걸 다른 형태로 변주한 곡들까지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라서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다. 우린 잠시 희망에 부풀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아빠랑 같이 탈출해서 큰 돈을 뭐 챙길 수 있는데 미선이라는 여자가 이제 계속 마음에 밟히니까 마냥 홀가분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파트 1은 이 천재적인 교수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상황들이 주로 보여지고 이제 교수의 완벽하고 천재적으로 보였던 계획들이 이제 파트 2에는 본격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또 이제 그 TF의 활약이고 가면 갈수록 네. 더 재밌다. 맞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올라갔다면 파트 2서부터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는 클라이막스. 파트 1을 아직 안 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파트 1을 보면 아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트 2의 코멘터리가 기대돼요. 파트 2를 보고 풀어주시는 썰이 참 맞아요. 기대가 되고 파트 1이 재밌으셨다면 파트 2는 곡절로 훨씬 더 강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